2023년 10월 IMF는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20개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성장률 전망은 최소 5.8%에서 27.2%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중 최소 7% 이상 성장할 것이라 예측된 6개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IMF가 발표한 순위 탑6에 마카오가 있으나 마카오는 중국령으로서 주권을 온전히 가진 나라가 아니기에 본 영상 속 순위에는 제외했음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위는 르완다입니다. IMF가 전망한 2024년 르완다의 경제 성장률은 7%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연평균 7%씩 성장한 르완다도 불과 30년 전에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인종 대청소가 발생했었고 많은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 만큼 빈곤과 사회 불안이 극심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폴 카가메가 집권하면서부터 르완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폴 카가메는 첫 시작으로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여 게으르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부지런한 습관과 잘 살 수 있다는 인식부터 심어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을 점차 안정시켰고 부정부패를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보건, 교육, 상업, 교통 등 사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 르완다의 경제는 1차 산업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르완다 정부는 IT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경제의 중심을 3차 및 4차 산업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자, 세금 및 법령을 정비하면서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라 불릴 만큼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수많은 기업들을 르완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록 1인당 GDP가 $1000 남짓일 정도로 낮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가 아직도 내전과 끔찍할 정도의 사회 불안정에 시달리는 걸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는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부족하다면서 2050년 세계적인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리비아입니다. IMF가 예측한 2024년 리비아의 경제 성장률은 7.5%입니다. 리비아는 다른 산유국들처럼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리비아가 생산하는 석유는 타 국가에 비해 질이 높아서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구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때지만 1980년 당시 GDP가 13,450달러로 12,576달러인 미국보다 높을 정도로 리비아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내전이 발발하여 사회 인프라의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201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0%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내전의 상흔이 점차 복구되었고 2020년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면서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할 기반을 마련한 리비아는 독일의 일일 석유 소비량인 20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에서 110만 배럴의 석유를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예전과 달리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석유 수출에 어떠한 위험도 없는 상태이고 내전이 끝난 현재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에 리비아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위는 세네갈입니다. IMF가 예측한 2024년 세네갈의 경제 성장률은 8.8%입니다. 지금까지도 세네갈은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의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렇기에 세네갈의 경제는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세네갈의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며 나라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연간 약 3,300만 톤을 생산하는 러시아의 13분의 1 수준인 연간 250만 톤이지만 러시아의 면적이 세네갈보다 86배가량 큰 것을 고려해볼 때 매년 세네갈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국제정세도 세네갈에 유리하게 흘러가며 세네갈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국가를 찾고 있던 독일, 폴란드, 일본 등과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가와 체계적인 천연가스 수출 시스템을 완성하였고 아프리카 국가답지 않게 단 한 번도 쿠데타가 안 발생했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세네갈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위는 니제르입니다. IMF가 예측한 2024년 니제르의 경제 성장률은 11.1%입니다. 니제르는 석유, 우라늄, 금 등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정부패와 내전으로 인해 개발이 지지부진하여 경제의 대부분을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23년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농업 인프라 개선과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하며 농업 생산량이 크게 개선되었고 동시에 대규모 석유, 우라늄 등 각종 지하자원 대량 생산 및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니제르의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니제르에 매장된 지하자원 중 양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은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서면 우라늄 한 해 생산량이 세계 2위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이 있을 만큼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2024년 니제르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이는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2위는 팔라우입니다. IMF가 전망한 2024년 팔라우의 경제 성장률은 12.4%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1994년에 독립한 팔라우는 관광업의 경제를 크게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팔라우의 관광업은 중국에 크게 의지했기에 중국이 대만과 단교를 압박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수를 줄이자 팔라우의 경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마저 터지자 팔라우의 경제는
회복 불능 직전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서 벗어났고 중국에 의존하던 관광업을 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팔라우의 경제는 전성기를 마주했습니다. 아울러 대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면서 팔라우인들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편리해지고 있고 팔라우 정부가 재생에너지, 통신, 농업 및 중소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라우 정부가 직접 이끄는 외국인 투자를 주목할 만합니다. 직간접 외국인 투자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4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우리나라의 40분의 1 수준인 7억 1,6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팔라우의 인구인 1만 8천 명보다 3,100가량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팔라우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는 관광업의 경제를 의존하는 팔라우가 매년 관광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약 6,700만 달러보다 11배가량 많을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듯 매년 엄청난 양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팔라우의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위는 가이아나입니다. IMF가 2024년 가이아나의 경제 성장률을 26.6%로 예측할 만큼 최근 가이아나가 보여주는 성장세는 가히경이적입니다. 본래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3위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부문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석유 매장이 공식 확인되었고 2019년부터 원유 생산에 본격 나서면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이아나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은 최소 110억 배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 1000억 배럴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과 비교하면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110억 배럴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7위에 해당하기에 무시할 만한 매장량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이아나의 인구가 이들보다 훨씬 적어 가이아나의 국민 1인당 석유 매장량이 세계 1등에 올라갈 수 있기에 가이아나 입장에선 로또인 셈입니다. 이는 사우디의 국민 1인당 석유 매장량이 1900배럴이니 부의 분배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가이아나 국민 1인당 받는 혜택이 사우디의 국민들보다 4배가량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매장량 분배를 통해 가이아나 국민 한 명당 5억 3천만 원을 나누어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나라이기에 긍정적인 경제성장 전망과 함께 베네수엘라처럼 나라의 미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 탑6를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예측이 들어맞을까요? 2025년이 얼른 와서 이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